우리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만나서 정말 또 반갑습니다. 자, 내 사회공부의 활력소, 사회공부 비타민, 오렌지 사회 역사 오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강의 보고 오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쌤 소개와 함께 그리고 이제 사회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2학기 사회에는 여러분 이제 4학년 친구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한번 쭉 감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대단원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제 뭐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그래서 그래요, 촌락 시골과 도시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대단한 두 번째에서는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해서 우리 이제 생산과 뭐 교류 교환에 대해서도 배우고, 특히 이제 또 이제 촌락 지역과 또 이제 도시 지역의 교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 문화의 다양성, 이 부분에서 이제 사회 변화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모습,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쌤이 처음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주변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주변, 뭐 도시, 촌락, 그리고 뭐 일상생활의 모습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대요. 재밌겠죠?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를 항상 예쁘게 바라보면서 우리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촌락과 도시의 특징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촌락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촌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자, 촌락. 시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아마 많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농촌, 자, 농촌, 어촌, 산지촌처럼 자, 들판이 펼쳐져 있어요. 농사 주로 짓습니다.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이제 물고기 잡고 김, 미역 기르고 이런 일을 합니다. 어촌이고요. 자, 산지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뭐 목장도 있고요. 또 나무를 캐기도 하고 뭐 나무를 이제 재배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 자, 중요한 거 바로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을 우리가 촌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주변의 산, 주변 바다, 주변 들판을 주로 이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생활 모습도 달라진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좀 이따 또 배우겠지만, 그래요. 우리 농사 짓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홍수 때문에 열심히 지은 농작물들 다 망치겠죠. 농사 망치고요. 또 막 비바람, 태풍이 불면 바다 나가서 물고기 잡이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생활 모습도 달라집니다. 자, 오늘의 중요 포인트 벌써 나왔어요. 자, 오렌지 표시 들어갑니다. 자, 요 부분 키포인트니까 잘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농촌은요, 농사 짓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우리가 농촌이라고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지금 넓은 논밭 펼쳐져 있어요. 자, 어촌은요, 바다를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물고기도 잡고, 김도 기르고, 미역도 이제 뭐 이런 양식업을 합니다. 자, 산지촌은요, 산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산지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 어촌, 산지촌 다 우리가 지금 촌락이라고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촌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각각 그 촌락에서는 또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번 그 특징을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농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은요, 농사짓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미안해요. 자, 생산활동이죠. 생산활동. 자, 그래서 땅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우리가 농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농촌은요, 자연환경, 어떤 자연환경 가지고 있어요? 자, 넓은 들판 펼쳐져 있고요. 강이나 하천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들판, 거기서 농사 지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데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강이나 하천, 그 주변에 또 이제 평야에서 주로 또 이제 농사를 짓죠. 자, 지금 생산활동 농과 밭에서 이제 곡식이나 채소를 기르는 농업을 주로 합니다. 자, 농업을 주로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농업,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농업을 주로 하고요.
자, 그리고 과수원에서 과일을 재배하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도 이루어집니다. 자, 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이렇게 지금 축산업도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꽃을 재배하는 화훼 산업도 이루어지고요. 또 농촌 체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도시 아이들은 농촌 이제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죠. 농사 짓는 걸 잘 모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농촌 체험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제 관광업을 이제 또 이제 주업으로 삼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뭐 농업, 축산업, 화훼산업, 관광업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시설. 그렇죠. 자, 지금 보면요. 저수지, 농사 짓는데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이렇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곳이죠. 자, 그리고 정미소입니다. 정미소는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쌀을 찢는 일을 합니다. 쌀 찢는 이제 종이를 찢다가 아니라 쌀을 경상도에서 이제 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런 발음이 나왔네. 자, 쌀 찢는 일. 우리 이렇게 지금 찢는다. 이렇게 그래서 껍질 벗기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일,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시설이 바로 정미소다. 자, 농산물 뭐 저장 창고 그리고 수로 농지에 물을 댈 수 있는 물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농기계 정비소. 농사 짓는데 기계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좀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이제 고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미리미리 이제 고장 나지 않게 좀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그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정비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사 짓는데 도움을 주는 시설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땅을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농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중요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촌입니다. 자, 어촌은 바다를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미안해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생산인데 지금 교환 만들 때 좀 실수가 있었어요. 자, 자연환경 주변에 바다가 있고요. 또 이제 갯벌과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자, 생산활동 이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고요. 또 김과 미역 기르는 일을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양식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김과 미역도 기르고 또 이제 횟감에 쓰이는 그런 물고기를 또 이제 기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그 해조류 이런 다른 것도 이제 기르고 조개도 기르고 여러 가지 이제 바다에 사는 생물들 기르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가 어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소규모 농사를 짓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촌 근처라고 해서 아예 농사를 아무것도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작은 규모로 이제 작게 소규모로 아무래도 농촌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 이제 농사 짓기도 하고요. 고기 잡는 그런 기구를 이제 수리하는 일도 하고요. 또 수산물을 건조하는 오징어 같은 거 동해 쪽 가면 그런 거 볼 수 있죠. 오징어 또 명태 이런 것들을 말리고 건조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바닷가 근처 그렇죠. 물놀이 하러 많이 가요. 해수욕장이나 이제 또 체험학습장 갯벌 체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이제 우리 앞에서 농촌에서 농촌 체험이었으면은 이제 이런 갯벌 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관광업이라고 하죠. 관광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그런 관광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촌 쪽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은 뭐가 있느냐? 자, 방파제는 바로 항구로 밀려드는 파도를 막기 위한 시설이에요. 자, 파도를 막기 위한 시설이다. 자, 그리고 부두는요. 그렇죠. 배가 닻을 내리고 이제 머무르기 위한 시설입니다. 배가 머무르기 위한 그런 시설이고요. 자, 다음 등대입니다. 등대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밤에 다니는 배들을 위해서 불을 밝혀주는 시설입니다. 자, 불을 밝혀주는 시설이고요. 자, 집판장은 잡은 그 물고기들을 팔기 위한 시설이에요. 자, 물고기 팔기 위한 시설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건조장은 알죠? 이제 건조 오징어도 말리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물고기 잡은 거 좀 그래도 이제 싱싱하게 좀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 창고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배를 수리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들 볼 수 있다라는 거. 농촌하고는 또 이제 다른 시설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어촌이다. 그래서 어촌, 바다를 이용하여 생산활동하는 곳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이제 산지촌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산지촌. 자, 산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자, 산지촌 또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자연환경으로는 높고 깊은 산이 있고 또 숲이 울창하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은요, 산에서 나무를 가꾸어 베거나, 산나무를 캐는 그런 임업을 주로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임업이죠. 자, 그리고 버섯이나 약초를 재배하는 일도 하고요. 벌을 길러서 꿀을 얻는 일도 합니다. 양봉이죠, 양봉. 자, 그리고 이제 목장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스키장을 개발하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높은 산에 눈이 막 쌓이고 하면은, 그렇죠, 스키를 막 타요. 눈썰매도 타고요. 선생님도 스키를 이제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무서워. 막 초급 코스 막 내려오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확 자빠지기도 해서 막 허리 다치기도 하고 했어요. 그 뒤로는 좀 이제 너무 무서워서 좀 못하겠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이제 아마 어린 아이들, 꼬꼬마들도 엄청 잘 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자,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목장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목장에서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가축들한테 이제 먹이로 주기 위한 사료, 저장 창고도 볼 수 있고, 삼림욕장. 이제 울창한 숲이기 때문에 거기서 힐링을 하면서 좋은 공기 쐬는 그런 이제 삼림욕장, 또 이제 버섯 재배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촌락의 모습과 또 이제 촌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농촌, 어촌, 산지촌. 그렇죠. 좀 이제 볼 수 있는 시설, 뭐 환경 이런 특징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촌락에서 날씨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촌락에서 날씨를 중요하게 여기는 까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 또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오렌지 표시 들어갑니다. 자, 날씨 변화로 촌락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날씨를 좀 잘 파악해야 하고 또 미리미리 대비도 해야 해요. 볼게요. 자, 농촌에서는요, 가뭄, 홍수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겠죠. 자, 가뭄.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럼 농작물 다 말라 죽겠죠. 자, 홍수. 또 반대로 너무 비가 많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물에 잠겨서 농사 망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고요. 자, 어촌에서는 강한 바람, 태풍, 강한 비바람, 태풍과 또 이제 파도, 또 강한 바람, 강풍으로 어민, 어선, 양식장이 피해를 입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이제 나가기도 힘들어요. 배가 이제 뒤집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목숨을 잃거나 그런 이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또 양식장도 막 다 뒤집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민, 어선, 양식장 피해를 입습니다. 자, 그리고 산지촌에서는요, 폭우, 태풍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막 산이 무너져 내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도 막히게 되고요. 자, 너무나 또 큰 피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산지촌 같은 경우 농사를 지을 때도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이제 논을 이제 만들어요. 자, 산지촌 같은 경우는 계단식 그런 논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여기 이렇게 지금 깎아서, 자, 이렇게 지금 좀 깎아서,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지금 깎아서 이렇게 좀 그 논을 만듭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작물을, 이제 재배하는데, 산사태가 나면 이런 것들 다 지금 무너지겠죠. 자, 그래서 또 이제 그 피해가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이제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날씨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촌락의 모습을 조사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촌락의 모습을 조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쭤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촌 지역에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께 어촌 마을의 특징은 어떤가요? 뭐,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이런 것들 여쭤볼 수 있고요. 자, 현장 조사기
내가 이제 직접 가서 백문이불여일견이에요.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조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이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가장 손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터넷 이용하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우리가 조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을 소개한 자료, 뭐 책자라던가, 뭐 이제 신문이라던가 이런 이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촌락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 자,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촌락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뭐 주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자연환경 무엇일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바다라던가 산이라던가 뭐 이제 넓은 들판이라던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촌락 구분 지을 수 있겠죠? 자, 사람들 자연환경을 이제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뭐 이제 넓은 들판에서 뭐 농사를 지어요. 그럼 이제 농촌. 자, 그리고 뭐 이제 산지촌에서 이제 산 쪽에서 뭐 과수원 뭐 있고 목장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뭐 계단식 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산지촌이고요. 바다 있으면 이제 어촌 이제 물고기 잡는데 또 이용을 하겠죠. 자, 사람들 주로 무슨 일을 할까?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환경과 또 토지 이용 모습 등을 중심으로 촌락의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촌락의 모습 조사할 때 먼저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제 조사하고 싶은 곳을 정합니다. 조사하고 싶은 촌락의 종류와 조사 지역을 결정합니다. 나는 뭐 이제 어촌이 발달한 지역, 어촌을 좀 조사해보고 싶어. 아니면 산지촌을 조사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 우리나라 지형도에서 우리나라 이제 땅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지도를 지형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자, 어촌이 발달했을 것 같은 지역 선택하고 지도나 인공위성 사진으로 위치나 풍경을 파악합니다. 자, 인공위성 사진.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지형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뭐 산, 강, 바다, 평야. 자, 지금 산도 나타나 있고, 강도 나타나 있고, 바다, 평야 등의 다양한 지형, 땅의 모습과 함께 또 이제 행정구역, 서울시, 제주도, 부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 또 이제 도로, 교통시설 이런 것들이 나타난 뭐 철도라던가 뭐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교통시설 이런 것들이 나타난 그런 지도를 우리가 지형도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어촌이 발달했을 것 같은 지역을 선택합니다. 바닷가 근처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도나 이제 인공위성 사진으로 위치나 풍경을 확인하는데 인공위성 사진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쏘아 올렸어요. 쏘아 올린 그 비행 물체, 그 인공위성에서 그 비행 물체인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우리가 인공위성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그런 면적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찍은 사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하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큰아버지께 살고 계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자읍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대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큰아버지 댁 주변의 자연환경, 그리고 이제 건물, 시설 등을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쭤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제주시 구자읍에 살고 계신 큰아버지께 궁금한 것을 전화로 여쭤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역 잘 아는 분께 여쭤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주시 구자읍은 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북동쪽에 있대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제주도가 있으면 자, 여기가 제주특별자치도요. 두두두두두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구자읍은 요쪽에 이쪽 구탱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진, 자료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있겠죠? 그런 것들 보니까 마을 뒤에는 낮은 산이 있고요. 이렇게 또 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지금 바다가 있어요. 곳곳에 농사짓는 이제 밭들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처에 또 이제 김영항이 있고요. 항구가 있고요. 조금만 가면 이제 해녀 박물관과 체험관이 있습니다. 자, 해녀는요, 바로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 해삼, 전복, 미역 등을 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여자들 우리가 해녀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조사하고 나면요. 그렇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죠. 조사한 후에 알게 된 점을 정리해서 조사 지역과 또 조사 일시, 조사 방법, 어떻게 조사했는지, 또 조사 지역 모습이라던가 또 내용, 또 알게 된 점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쭉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지역조사가 이제 촌락의 이제 조사가 끝이 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이제 조사하고 싶은 그 촌락 지역 정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속 시원하게 성적업을 향해서 우리도 달려보도록 하죠. 우리가 배운 내용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확인 체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 농촌, 어촌, 산지촌처럼 뭐를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 촌락이라고 한다? 그렇죠. 바로 자연환경, 주변에 들판, 또 산, 바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지역 촌락이라고 합니다. 자, 촌락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태풍이 불거나 또 가뭄, 홍수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솔직히 이제 도시에 살면은 그냥 이제 뭐 집 안에 이제 살고 있거나 집 안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또 이제 주로 또 회사에서 일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지만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또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많이 받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뭐나 날씨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달라진다. 자, 지금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절이나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생활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이제 계절에 따라서도. 자, 뭐 우리 농촌에서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봄에는 뭐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요. 여름 동안은 쭉 이제 기르고요. 가을에는 또 이제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에는 좀 쉬죠. 그러면서 다음에 농사 지을 걸 대비하고 또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촌락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 바르게 선으로 이으래요. 자, 지금 여기 지금 넓은 들판 농사 짓는 모습이에요. 논이나 밭에서 곡식이나 채소 기르기. 그렇죠. 여기가 맞아요. 기억이에요. 자, 그리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거나 기르기는 이쪽 바다 쪽 어촌이 되겠죠. 3번이고요. 자, 여기 산지촌 모습입니다. 산에서 나무 이제 가꾸어서 패기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촌락에 살고 계신 분께 여쭤볼 내용으로 촌락을 조사하기에 알맞은 물음은 어느 것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주변의 문화유산 무엇인가요? 살고 있는 동물수 얼마나 되나요? 촌락 사람들 어떤 옷을 주로 입나요? 자, 지금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사할 때 그래서 아니고요. 동물수는 아니고요. 촌락 사람들 어떤 옷 주로 입나요? 뭐 도시하고 그래서 어떤 패션이 다른지 이런 것들 아는 건 아니죠. 자,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 아니죠. 사람들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그래서 지금 뭐 농촌에서 이제 주로 농사를 짓는지 뭐 농업에 종사하는지 바닷가에서 이제 바다 관련된 어업을 이제 어업에 종사하는지 뭐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 이제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에 따라서 촌락의 특징을 또 구분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죠. 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촌락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또 이제 도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